오늘 보니까 저쪽 보니까 벚꽃이 만개했는데 저희 얼마 전에 막 여기서 눈비 맞으면서 버텼던 생각이 들면서 또 이렇게 망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벚꽃이 펴긴 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죠. 사실 좀 걱정입니다. 걱정이고요. 앞에 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최근에 정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국 무슨 당도 있던데 조국 사태를 가지고 저희가 분노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공정의 문제가 하나 있고 입시에 대한 불공정의 문제, 국민 여러분들은 그랬겠지만 의사들이 거기에서 또 하나 분노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입학뿐만이 아니라 학사 관리가 너무나 안 됐었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급이 돼야 되는 친구인데 유급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의사가 만들어졌다. 그런 식으로 학사 관리가 됐으면 결국은 우리 동료 의사들의 질을 우리가 믿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망가지는 초석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의사들이 분노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그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의대 증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의 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의 질이 보장이 되지 않고 무작정 2,000명 학생을 늘렸을 때 그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질이, 교육의 질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우리나라 국민들, 짧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지만 크게는 우리나라 의사들 전체의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그거는 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교육부에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 의과대학들이 이제는 의대생들을 유급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수업을 시작했다 라고 합니다. 수업을 시작을 했고, 이거를 수업을 안 시키고 유급을 시키면 내년에 자기들이 지금 올해 한 3,000명 들어가 있는 친구들하고 내년에 뽑겠다 5,000명 합치면 8,000명 이상이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자기들 입으로 교육부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육이 불가능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의대 교육이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의대생들을 절대 유급을 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근데 의대생들이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급을 안 시키려고 교육부가 무슨 소리를 하냐, 온라인 교육을 시작을 했고, 온라인 교육도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줌 같은 거 교육하면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막 확인까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의대에서는 그것도 하지 않고 온라인에 파일을 올려놓고 그 강의록 파일을 다운받은 기록만 있으면 출석한 걸로 인정을 하고 진급을 시켜주겠다 라는 소리를 교육부 차관이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정부가 지금 이 사태를 가지고 우리 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냥 겉보기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의대 교육을 굉장히 희화화시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수업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이고요. 교육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거기다 한 수를 더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박민수 차관이 뭐라 그랬냐, 대학병원에 우리가 계속 저희가 처음부터 여기 와서 20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PA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PA 걸세 보이지만 그냥 간호사가 의사짓 하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수술하고 초음파 검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이걸 합법화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어제 정부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의료대란 상황에서 전국에서 본인들이 파악한 PA가 9,000명이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를 해서 한 2,000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올해 안에 모두 다 합법화 시키겠다. 간호사들이 의사짓을 하게 대학병원에서 만들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가 되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의사들은 의대를 나와서 1년에 5,000명씩 뽑아놓고
빅5 병원에서 전공이 노예처럼 살다가 나가고 나면 개원 허가제니 뭐니 하면서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고, 실제로 큰 대학병원 빅5든 어디에서 주된 수술이나 이런 거는 의사도 아닌 간호사들한테 받아라 라고 만드는 게 저 작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진행하고 그걸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복지부가 하는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다는 게 조경 장관이 그저께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할 거고 그 중에 주된 게 실손보험에 대한 그 개혁을 끝까지 하겠다랍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4천만 명이 실손보험을 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실손보험을 팔았는데, 팔고 났더니 비급여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보험 상품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이 그 돈을 못 받아가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실손 청구 간소화라는 것과 또 하나는 비급여 진료, 혼합 진료 금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보험료를 냈는데 실손보험을 받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가셔서 병원에 갔는데, 어디 아파서 가셨는데 도수치료도 받는다. 요새 하도 정부가 도수치료가 문제라고 하니까 도수치료 받았다. 약 처방 받고, 약 처방은 급여로 받고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한 10몇만 원 나오면 그거를 실손보험에 청구하면 보험료 다 내셨으니 받아가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불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을 못 받습니다. 약을 받아가면 도수치료를 못 받습니다. 혼합진료가 금지이기 때문에. 정부가 도수치료는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금지를 시키겠다고. 그러면 그냥 도수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면 급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그냥 급여 진료를 안 받고 그냥 비급여 진료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실손보험에서는 이 핑계로 돈을 안 줄 핑계가 생깁니다. 지금도 백내장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이 보험 사기를 병원하고 되지 않았냐라면서 돈을 안 주는 게 실손보험사들이고, 맘모톰이라고 유방암 조직이 있어서 조직검사하면서 수술했는데 그 보험금이 많이 나갔다고 의사를 보험 사기범으로 몰고 나서 고발하는 게 실손보험사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돈이 많이 나가기 시작하면. 회장님께서도 의료인을 제일 처음 시작한 일 중에 하나가 요실금 사태라고, 삼성생명에서 만들어낸 보험 상품 중에 요실금 보험이 있었는데, 그게 수술 방법이 좀 많이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수술을 받게 만들어지니 수술을 많이 받게 되고, 근데 그거를 의사들이 환자가 아닌 사람을 꼬셔서 수술을 하고 보험금 타게 만들었다면서 의사들을, 전국에 있는 의사들을 형사고발하고 광역수사대에서 고발하고, 그러니까 조사받게 만들고, 실제로 대부분 처벌 위기까지 갔던 사태가 요실금 사태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예 제도적으로 막아버리고 실손보험사의 수입을 보전해주겠다라는 게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소위 의료개혁의 방향인 거고, 지금 우리가 제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달라, 망치지 말라면서 의대정원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필수의료 패키지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계속 하고 있는 짓이 저런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2주가 돼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은 했는데, 정부가 하는 것이나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니 오늘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내서 싸우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더 망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언제까지 싸워야 될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희 회장님하고 같이 또 나와주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끝까지 싸우면서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